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부 서두원의 티타임에서는 일상 곳곳에 담겨진 과학의 재미를 세상에 전파하는 분이죠.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과학 대통령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모십니다. 이어지는 2부는 한 주간 지친 마음을 달래는 팀 힐러 시간이죠. 팀 힐러에 이번 주부터 개그맨 이정규 씨가 투입됩니다. 팀 힐러의 정규 방송 고민거리를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간에 퀴즈가 준비되어 있고요. 퀴즈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살만한 세상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열한 시에 만나는 라디오 초대석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열광하는 분야가 바로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하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가 쉽고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들의 과학 대통령을 서두원의 티타임에서 만나봅니다. 엑소쌤 이선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엑소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엄청 바쁘시다고요? 아유, 뭐 제가 좋아하는 일들이 가득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네. 이선호 박사님. 엑소쌤이라고 하던데 네. 가수 엑소의 그 엑소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하고 박사는 수료한 상태라서 박사님이라는 호칭은 맞지 않고 네. 그냥 엑소쌤 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엑소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이유는 제가 사실 그 과학자로서 연구를 할 때 제 연구 분야가 이 엑소좀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엑소좀. 네, 쉽게 비유를 들자면 우리도 이제 서두원님이랑 저랑 얘기하다가 만약에 서로 집에 가면은 다시 대화를 하고 싶으면 편지를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세포들도 편지를 써요. 세포들이. 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편지를 써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택배에 포장해서 이걸 분비하면은 다른 세포까지 이게 택배가 가거든요. 아, 네. 그럼 이제 세포와 세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소통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택배 이름이 엑소좀이라는 이름이고요. 아, 인체 안에서. 그렇죠, 인체 안에서. 야, 예. 그래서 저는 그 세포가 분비하는 그 물질 엑소좀에서 앞글자를 따서 네. 제가 연구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엑소쌤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석박사 하실 때 그 네. 연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요즘 상당히 인기 있는 직업 아닌가요? 이거 새로운 직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셨어요? 그렇죠. 사실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게 뭐 4대 보험이 되거나 연금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보통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직업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직을 구해서 그걸 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직업이 아니고 이제 거꾸로 업직의 시대 또는 창직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묶어보니까 교집합이 과학을 사람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걸 저는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직업이 없네? 그럼 내가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업직, 창직화되고 이제 유명한 대학교에서도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설립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엑소쌤처럼 새로운 직업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직업이 15,000, 6천 개밖에 안 되는데 네네. 미국은 3만 개 넘는다고 그러고요. 아, 그렇죠. 예. 요즘에는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이 개천이 말라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라가는 개천에서 우리가 용이 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없는 시대인데
이거 틀을 바꾸면 기회가 너무 많은 시대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문장으로 바꿔서 그 문장으로 활동하다 보면은 직업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엔잡러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단순히 직업으로서 명사가 아니라 이 동사로 만들어 봤을 때 그걸 활동하면 또 직업화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대한민국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릴 때부터 과학 덕후셨겠네요? 저는 과학 덕후였는데 좀 특이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뭐 선행학습을 시키거나 또는 뭐 학원을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에 엄마 아빠 손잡고 막 한라산 가고 물고기 잡고 뭐 곤충 잡으러 다니고 그래서 뭔가 이 책이라는 또는 교과서라는 하나의 필터된 걸 통해서 제가 과학을 배운 게 아니라 자연. 있는 그대로를 배우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이 좋았고 과학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 과학에 몰입한다기보단 제가 느꼈던 경이로움을 대중들에게 이러이런 게 신기해 저런 게 신기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 걸 알게 됐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셨는데 말이죠. 네. 그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었을 때 그렇게 자연을 접하고 산으로 들러 다니고 곤충 채집도 하고 뭐 이랬을 때 경험하고 네. 지금 아이들이 그냥 학원 다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시간 남으면 몰래 숨거나 뭐 이렇게 허락 받아 가지고 게임하고 비디오 그쵸. 게임하고 네. 이런 애들의 삶하고 네. 선생님 어렸을 때 이렇게 자연에 뛰던 삶하고 굉장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가르치는 것도 최대한 즐길 수 있게 제가 느꼈던 경이로움을 이 친구들도 느낄 수 있게 하는 수업을 해요. 이거 무조건 외워. 이거 무조건 외우면 영재학교 갈 수 있어. 뭐 서울대 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 수업의 이 방향성은 아이들한테 뭔가 지식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이 태도를 바꿔준다. 가치관을 바꿔준다. 제가 느꼈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많이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의대에 보내려고 초등학생들을요. 네.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반 학원에 보낸대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내려왔을 때 인터뷰를 해보면은 여기 의대반 다니네요. 꿈이 의사예요. 라면은 대답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꿈이 없어요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아빠 엄마가 시키니까 하는 맞아. 거죠. 시키는 거 아니요. 이제는 얘 자체도 가치관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네. 얘가 이렇게 하면은 편하거든요. 안정적이고 돈 많이 벌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결코 그 아이도 행복하지 않고 대한민국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포함해서 대한민국 아이들이 진짜 본인이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삶을 찾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관찰력, 호기심 이런 걸 갖고 세상을 접하면서 어렸을 때를 지내야 되는데 말이죠. 맞아요. 네.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 접해 보면 어떻습니까? 세대마다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이들은요. 네.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이 환경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얘네들이 조금 세뇌돼 있을 뿐이지 똑같이 사랑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찾았을 때 본인이 태도가 확장성이 생겨서 단순히 수업에서만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스스로 찾아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환경의 영향 방금 세뇌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네. 이런 게 뭐 5년 10년 이렇게 가면 애가 그게 굳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도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대기업 강연 이런 것도 많이 가는데 그 시간에 최대한 교육 소외 지역에 많이 가거든요. 네. 또는 학생들 강연. 그래서 그런 강연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나중에 연락이 많이 해요. 제가 진짜 남 좋아 보이는 삶이나 또는 부모님의 그런 기대에 살았는데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었다. 네. 근데 그걸 해보려고 한다. 결국에는 몇 년 뒤에 연락이 와서 결국 그 꿈을 달성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죠. 네. 근데 엑소쌤 선생님 본인이 네. 뭐 거의 1등을 놓치지 않으셨고 서울의대 들어가셔서 공부도 하셨는데 네. 그 과정이 그렇게 행복하지만 않으셨다고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똑인지 된장인지 찍어 보고 겪었기 때문에 제 삶이 바뀌었고 그런 삶을 지금 자란 아이들한테 가치관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저도 한 30년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장학금도 받아보고 SSCI급 논문도 내보고 뭐 네이처 자매지라는 그런 굉장히 아시아 1위 저널지에도 연구 논문도 게재해보고 근데 문득 살아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거를 사실 다 관뒀거든요.
이제 굉장히 많은 스펙들이 있었는데 다 관뒀는데 그때는 그냥 힘들어서 관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관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남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았던 거고 네.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백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가. 왜냐하면은 백수는 아니시죠. 모든 걸 관두고 이제 4대 보험 안 되고 뭐 연금 안 나오는 제가 만드는 직업을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행복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준점은 결국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때는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자라는 알파 세대들은 왜 돌아가야 될까? 돌아갈 필요가 없는 나이인데 네. 저는 30살 때 다 포기하고 돌아갔거든요. 근데 네. 너무 시간 아깝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안 돌아가도 될 아이들한테 너희들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시작해봐라는 그런 진로 강연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지금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 초등학생들 초등학생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제 과학 선생님으로 지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데, 네.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이선호 엑소쌤께서 퀴즈를 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네, 내주십시오. 네, 넌센스 퀴즈인데요. 자, 문제 나갑니다. 술과 커피는 절대로 함께 팔지 않는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아, 술과 커피는 함께 팔지 않는다. 네 글자로 어렵죠? 힌트 드리겠습니다. 좀 더 힌트를 드리면 땡땡 금지입니다. 땡땡 금지의 땡땡이 뭘까요? 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엑소쌤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초통령이 된 비결이 뭘까요? 사실은 기존의 이 교과 과정이나 그런 유명한 뭐 스타 강사분들 수업하는 걸 보면요, 대부분은 이거 되게 쪽집게처럼 이게 나와 저게 나와 이게 중요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 틀을 바꿨냐면 각 세대별로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고 당연히 또 이제 시대별로 또 트렌드가 있고요. 뭐 누구는 이제 가수 임영웅님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뭐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가 또는 BTS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이제 소위 애니메이션 뭐 포켓몬이라든가 네. 또는 뭐 요즘에는 뭐 SCP 괴물 이런 것도 되게 인기 많거든요. 네. 뭐 타이탄 TV맨이라든가 베이비 샤크라든가. 그래서 저는 그런 트렌드를 먼저 파악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트렌드와 관련된 것들을 메인 디쉬로 넣고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배워야 될 교과 과정이나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과학 내용을 데코레이션으로 그냥 양념만 쳤다. 아, 네.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뭐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주제네,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네, 내가 좋아하는 만화네, 일단 들어와요. 아.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과학 이론이나 뭐 FMA 원소 주기율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흡수하거든요. 한꺼번에 그렇죠. 양념도 같이 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일단은 메인 디시가 맛있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참 신기한 게 확장성이 생겨서요. 이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봐요. 그게 중요하죠. 이게 너무 신기하다고, 야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에 이런 과학이 있다고, 엄마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서점에 가서 이 책 사줘.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고,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네. 이제 챗GPT 들어보셨죠? 네. 챗GPT나 바드라던가 요즘에 지금 인공지능이 정말 급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답은 다 나오는 시대라는 거예요. 네. 모든 지식이 다 있고 인터넷에 그거에 대해서 선별된 지식을 답을 내려주는 이제 인공지능 생성형 AI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뭔가 선행학습해가지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교 다 배우고 막 머리에 뭐 지식 많이 넣고 이게 경쟁력인 시대는 지나버렸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다 대답을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런 수많은 대답 중에서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고 융합형 인지가 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럼 결국 좋은 대답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이는 결국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태도. 그래서 저도 뭔가 무조건 많이 외워, 이거 무조건 숙제 이런 거보다는 그 아이의 이제 태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좋아하게 만들어주고, 아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찾아보고, 네. 그럼 자기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고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 양질의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아이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또 부모님들이 감사하다고 제가 뭐 영재원에 합격했다, 어디에 합격했다, 어디 대학에 합격했다. 너무 우리 아이가 행복해하면서 또 부모도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문자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과학 공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요. 네. 그 검색창에 엑소쌤을 검색하시면 온라인으로 제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또 녹화 방송이 아니고 이제 줌으로 실시간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요. 아, 직접 만나서. 네, 그거를 추천드리고 플러스로 사실은 부모님들이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현재는. 네. 사실 과학이 관심이 많으면 그냥 환경만 만들어주면 충분한데 주변에 부모님들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막 이거 해주니까 안 해주면은 뒤처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팽배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중되는 건 아이들이고 힘드는 건 아이들이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과학을 좋아하면요 그냥 서점에 같이 손잡고 가주시고 요즘에는요 교보문고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재밌게 잘 돼 있어요. 책들이. 그리고 맛있는 것도 팔고요. 네. 그리고 아동 코너 가보면 막 알록달록해요. 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이제 책 같은 거 많이 사주거나 뭐 그런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처럼 이제 주말에 소파에 누워있지 마시고 자연을. 그렇죠. 아이 손잡고 어디 뭐 들판 가거나 물고기 잡으러 가거나 예. 이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학교에 배운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거든요. 네. 그냥 어릴 때 엄마 손잡고 뭐 곤충 잡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어디서 들판 뛰어다니고 그 순간의 경험이 평생의 가치관을 좌우할 때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순간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아, 네.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 장소. 주말에 갈 만한 거 어떻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사실 그 과학관이요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과학관. 네, 그래서 이 거점별로 과학관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과학관에서 해설사분들도 너무 재밌게 잘 말씀드려 주시고 네. 이제 과학관에서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주말에 과학관 한번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이런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자녀분들이랑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엑소쌤 강의를 이제 온라인으로 듣고 네. 초등학생들이 과학자가 되겠어요 이렇게 꿈꾸고 뭐 이런 아이들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요. 지금 알파 세대들은 200살까지 산다 그래요. 아우 200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망되는 직업들 뭐 대기업 이런 거 사실은 40대 초나 50대 아무리 버텨도 50대 결국 그 퇴직을 하거든요. 요새 평생 직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평생 한 서너 가지 직업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똑같아요. 내가 우리 내 꿈을 명사로 두지 말고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선생님 이런 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한 것들을 묶어서 한 분야 1등이 못 돼도 좋아하는 것들이 평균 이상만 잘해도 그걸 묶어보면 문장이 될 수 있거든요. 문장, 동사. 그렇죠. 네. 저는 과학을 좋아했고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했거든요. 이걸 묶어보니까 과학을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동사가 됐더니 이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직업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도 학부모님께서 좀 동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내 아이가 하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이 하나하나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들 잘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묶어서 꿈을 동사로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청취자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학 공부 수업을 다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성격이 급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한데요. 걱정되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원래 이런 아이들 세대는요 산만해야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까불까불 해야 되고요. 그게 정상이고 사실 여러분들 이마를 만져보면 이마 위에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양심 또는 참을성을 이제 관장하는 부위입니다. 근데 이게 발달될수록 잘 참고 그리고 인내하고 이제 그릿이라 그러죠. 이제 중꺾말을 중요한 걸 꺾이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발달되는 게 거의 성인이 다 돼야 발달이 돼요. 결국 이 자라는 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산만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러운 느껴져요. 거군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게 거의 ADHD급으로 산만한 게 아니라면은 네. 자녀분들 너무 억압하지 마시고 남한테 피해주는 선이 아니라면은 그냥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융합형 인재가 되는 방법은 하이터치 하이 컨셉이라 그래서 전교 1등하고 뭐 영어 단어 많이 알고 수학 경시대 1등하는 게 아니라 이 하이터치 하이 컨셉이 MBTI로 치면 이제 대문자 F 잘 공감해주고 공감, 센스 있고 센스, 그 다음에 이제 유대감이 있고 유대감. 그런 친구들이 좀 더 이제 융합형 인재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요. 네. 근데 그거 되는 방법이 사실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네. 선생님 우리 아들은 MBTI로 치면 극T인 것 같아요. 공감을 잘 못해줘요. 그런 친구들도 F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비싼 거 과일 이런 거 시켜주지 마시고 출퇴근할 때 한 네. 20조 이상 꼭 안아주세요. 안아줘라. 네. 출퇴근할 때. 이게 20조 이상 꼭 안아주면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네.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요. 네. 유대감이 생기고 공감을 잘해주고 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옥시토신을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코 밑에 뿌려줬더니 네. 그걸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에 비해서 기부를 많이 했대요. 기부를 많이 했다. 인류애가 충전되고 유대감이 커진다. 네. 그래서 많이 안아주는 거 전 추천드립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선생님 말 잘 듣고 이런 올바른 말씀을 자꾸 할 게 아니라 네.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군요. 여러분들이 주변의 자연을 보면은 뭐 나무나 이런 생명체들 뭐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해서 키웠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뿌리만 내리면 스스로 잘 크거든요. 네. 근데 너무 우리 자녀분들이 이제 잘 크는데도 너무 이걸 가둬두려고 하고 부모님의 이런 환경이나 자기의 가치관에 맞추려고 하는데 일본식 분재 같이 키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오히려 아이는 결국에는 그것대로 가다가 다시 돌아가요. 네. 나중에 이제 20대, 30대, 40대 돼서. 네. 또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 둘 맘입니다. 놀이터 친구 찾기도 힘든 상황인데 선생님 말씀 굉장히 공감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생각들을 좀 달리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공감을 표해 주셨고요. 네. 자, 7570님은 정답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엑소쌤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안타깝네요. 엑소쌤 같이 주도적으로 직업을 만들어가는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꿈을 명사 아닌 동사로 정말 멋진 말씀이네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또 선생님 꿈 목표 앞으로 잘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강연 많이 다니시는데 네. 아이들 진로 때문에 걱정하는 학부모님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네. 방금 해주신 조언들 다 네. 해주실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또 어떤 조언 또 해주시나요? 요즘 시대에는요 결국에는 뭔가 빨리빨리 공부 선행 합습해서 이렇게 되는 게 결국에는 인재가 되고 나중에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선망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정확하게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메타인지가 이루어졌을 때 진짜 좋아하는 거랑 좋아 보이는 걸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자녀분들 에게 추천해 주는 거를 이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라. 그러니까 이 여행을 많이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여행을 떠나면요 눈치 볼 게 없거든요. 네. 부모님 앞에서나 선생님 앞에서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앞에서나 다 자기만의 이제 가면을 쓰거든요. 페르소나라 그래서.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환경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행을 떠나면은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 만나다 보니까 이 눈치 볼 게 페르소나가 거쳐요. 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여행을 많이 떠나라고 추천드리고 제가 또 얘기하면 뭐 여보 엑소쌤이 여행 떠나래 이러면서 뭐 이상한 뭐 투어 이런 거 해서 막 동유럽 몇백만 원 패키지 끊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아무 정거장 내려봐요. 자녀분 손잡고. 네. 그래서 아무 골목 걸어보시고 예. 그리고 아무 카페 가서 아이는 초코우유 하나 사주고 자기는 새로운 커피 한 잔 마셔보시고 네. 이렇게 새로운 골목 새로운 장소로 가는 게 네. 하나의 여행이고 네. 그 여행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뇌과학자가 말했어요. 이 새로운 여행이 새로운 장소 가는 게 여행이고 메타인지를 늘려준다. 네. 뭐 그거 말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서 많이 시켜주시고 예. 손 드는 거. 네. 자녀분들이 손 많이 들게 하려면 결국 부모님이 먼저 손 들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자녀한테 이건 예. 뭐야 저건 뭐야. 사실 손 한 번 드는 게 전교 1등 하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 문화 자체가 누가 열심히 손 들면은 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데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새끼 왜 이렇게 나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잘못된 게 아니고 조선시대 때부터 유교 문화, 군대 문화, 대기업의 수직적인 문화, 심지어 이 존댓말 문화까지 전부 다 이거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멘토랍시고 야, 너 나대지 마. 중간만 가. 모낭돌이 정맞아. 겸손해야 돼. 다 이러고 맞아요. 있으니까 네. 아무도 손을 못 드는데 네. 이런 걸 깨야 돼요. 이 깨는 네. 거는 결국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자녀가 모르는 것 같아도 물어봐요. 네. 지금 세상은 정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녀 스스로 대답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나름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면 자녀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온라인상에서 초등학교 과학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계시는 지금 3,000명 선생님 중에 1등이시잖아요. 아, 네네네. 네, 이선호 엑소쌤 선생님의 아주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니까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새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예, 이놈아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셔야 되겠죠. 그건 제가 정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호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 정답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술과 커피는 한꺼번에 안 팝니다. 정답은 주차 금지입니다. 주차 금지. 자, 여러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두 분만 저희가 추첨을 했어요. 1345님 또 9925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25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곳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쪽 1차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때문에 뒤쪽으로 지장을 받으면서 연희램프 부근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원릉교 부근 3차로에서도 공사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 차량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이 부근 사고 위험 있으니까 주의해서 운행하시고요. 뒤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에서 반포대교 지날 때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금천 방면 지하도로 진입부 2차로에서는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도로 진입하기가 혼잡한 상태니까 이 점 참고 운행하시고요. 미리 1차로로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서울 요금소 부근 5차로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이 고장차 때문에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약 1km가량 정체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종교의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개그와 위트, 웃음으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치유합니다. 티밀러의 정규방송. 네, 살만한 세상 2부. 한 주간 일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달래고 마음속 고민거리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새로 단장한 티밀러의 정규방송이 매주 금요일 청취자 여러분을 힐링해 드립니다. 김진 목사님, 박세영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벌써 12월인데요. 12월은 기독교 천주교는 많이 바쁘시고 원불교는 어떤가요? 원불교는 사실 그 뭐 사축 이제 6번의 그 행사가 있는데 네. 4월에서 6월에 거의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네. 자, 오늘 또 한 분이 함께합니다. 개그맨 이정규 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세상 저 세상 다 살아봐도 살만한 세상이 최고더라. 개그맨 이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고민, 오늘의 주제를 이정규 씨께서 네.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개미와 배짱입니다. 네. 아이 더워. 영차 그래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지금 열심히 일해야지. 영차 어이 개미들,
한여름에 왜 이렇게 고생이야? 나처럼 쉬엄쉬엄 경치도 즐기고 놀면서 하란 말이야. 배짱이야, 이제 곧 추위가 다가올 거야. 더 늦기 전에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는 게 좋을 텐데. 무슨 소리? 지금이 놀기 얼마나 좋은데 더 즐길 거야. 떡떡떡. 개미야, 개미야, 나 너무 추워서 그런데 먹을 것 좀 나눠줄 수 없을까? 배짱이야, 내가 여름에 양식을 모아둬야 한다고 했잖아. 미안한데 너에게 줄 양식은 없어. 네, 깨미의 배짱이 유명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배짱이 결국 어떻게 되죠? 배짱이는 사실 이제 여기저기 떠돌다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네. 결국에는 굶어서 죽고 말게 됩니다. 네. 아, 안타깝죠. 어릴 때는 이제 배짱이처럼 살지 말고 개미처럼 살아라. 네. 이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네. 배짱이처럼 하면 가난해진다. 예. 그런데 목사님하고 교무님은 개미와 배짱이 어느 쪽 편이신지요? 궁금합니다. 네. 저는 두 쪽 다 편입니다. 두쪽 다. 예. 왜 그러실까요? 사실 이 얘기는 우리 그 교훈을 주려고 네. 사실 너무 극단화 시켜가지고 양쪽을 좀 이렇게 극단화 시켜서 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두 배짱이나 또 개미나 배울 곳이 다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편들기에는 사실 지금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죠. 네. 교무님은요? 저도 뭐 목사님과 같은 생각인데 굳이 한 편을 들러가면 아무래도 좀 종교적인 입장에서 네. 배짱이가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네. 배짱이 편에 좀 들어주고 싶네요. 야. 오.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저기 그 목사님은 배짱이와 개미를 몇 대 몇 정도로 인생의 삶을 구성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한 7대 3. 개미가 7, 네. 배짱이 3. 아니요. 배짱이가 7. 배짱이 7, 네. 개미 3. 3. 네, 저는 우리 이제 24시간이잖아요. 우리 네. 하루 생활이. 그러면 그 중에서 자기가 노동을 해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한 4시간으로 봐요. 4시간. 4시간 정도 열심히 일하고 노동해서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참 좋은 사회다. 그렇게 보거든요. 너무 완벽하네요. 네, 그러면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4시간 열심히 일했는데도 못 벌고 못 산다. 네. 그럼 사회 구조가 약간 잘못되거든요. 저는. 그럼 또 6시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3시간을 3대 7로 본 거는 네. 우리 배짱이처럼 7을 놀되 네. 저 개미처럼 3은 열심히 일하면 배짱이처럼 7을 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을 할 때 진짜 열심히 해요. 아주 그렇죠. 효율적으로. 그럼요. 해야 되겠죠. 네. 땀나게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죠. 네. 야. 그런데 말이죠. 욜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You only live once. Y-O-L-O. You only live once. 네.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런 뜻인데 미래 또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현재 행복을 소비해라. 이런 라이프 스타일.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교무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라는 이게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진짜 한 번뿐이라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삶은 좋다고 봐요. 번만큼 충분히 즐기면서.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3세 인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지은 바대로 받는 인과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추나추동 사시순환이 하는데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면 이제 하루의 삶이지만 우리 인간은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줄 알고 또 성자들은 1년뿐만 아니라 또 영생의 시간이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겨울에 그걸 다 먹지 않고 씨 뿌릴 걸 남겨둬야 또 새로운 봄에 또 곡식을 신고 갖고 와서 살 수 있듯이 한 생만 있다고 하면 저 이런 삶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세 인과라는 걸 이렇게 종교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게 과연 우리가 영생을 잘 산다는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동화에 나왔던 그 배짱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놀고 그냥 뭐
즐기는 것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욜로란 단어 안에는 자기 개발, 네.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하고 취미 생활하면서 자기를 성숙시키고 성장하는 그런 그 시간적인 배려가 들어있는 단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3시간이라고 또는 4시간이라고 4시간 자기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저는 이런 삶이 굉장히 조화로운 삶이 아닌가.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꼭 필요한 어떤 지향점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런 말이죠. 이게 한 번 사는 인생 뭐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지. 그렇죠. 옛말에 또 젊은 옷에 이런 노자. 말도 네. 있었고 말이죠. 저도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카르페 디엠. 네. 네. 오늘을 충실히 즐기며 살아라. 네. 맞죠? 꼭 즐기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예. 순간이 중요하다. 라틴어로.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저축하고 뭐 2세, 3세를 위해서 내가 뭐 좀 희생하고 뭐 이런 거보다 지금 내가 멋지게 소비한다. 이런 거는 그런 태도는 어떨까요?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욜로의 삶이 나온 사회적 배경을 보면 사실은 미래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산 만큼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사실은 뭐 그런 준비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그럴 바에는 그냥 지금도 힘들고 미래도 힘들다면 차라리 지금 즐기겠다. 이제 이런 어떤 입장으로서 삶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욜로의 삶을 어떤 개인의 문제라고만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제 아들이 아빠 저 이제는 내가 내 즐길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네. 내 욕망을 위해서, 예를 들면 내 즐거움을 위해서.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살아보라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욕망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럼요. 그리고 욕망의 끝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만족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사실 이건 하나의 자기의 어떤 관념이에요. 네. 내가 이렇게 상상 속에서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돈을 안 벌고 그냥 쓸 거 다 쓰고 네. 내 욕망을 위해 살겠다라고 해봤자 제가 볼 때는 얼마 못 가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그런 마음 먹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너머의 생각을 채워주고 만족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거 가지고 뭐 너 그렇게 사는 삶의 태도가 잘못됐어. 뭐 너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인생 살려고 그래. 이렇게 그 사람한테 책망하거나 정죄하면 오히려 엇길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결국 조금이라도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네. 딱 느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이런 청취자 반응이 들어왔습니다. 어른인 선생님이 배짱이 갔다며 폭력을 행사하시던 기억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되게 게으른 삶을 살면서 네. 이 배짱이가 진짜 나 같은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이 차려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진짜 해야 되는구나. 네. 근데 그런 계기가 사실 좀 결혼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어려움을 좀 겪어봐야 된다. 이런 옛 말씀이 있잖아요. 네. 어려움을 겪어봐야 뭔가 자기가 방향이 생겨.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반지하에 새방을 살고 있는데 네.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수백만 원,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산다. 이런 소비 행태는 좀 안 좋겠죠. 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한국이 명품 소비가 세계 1위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인구 예. 대비. 네. 자, 그럼 욜로 you live only once 대신에 그 반대편에 있는 게 파이어족인데요.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 극단적으로 절약을 해서 돈을 왕창 모은 다음에 늦어도 40대에는 퇴직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야. 어떻게 보십니까, 교무님? 저는 좋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제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게 해야만 하는 거를 할 때 상당히 고통스럽고 하고 싶은 걸 할 때 즐겁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파이어족은 일단은 먼저 해야만 하는 것에 집중해서 이후에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거꾸로 놓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힘도 벅차고 또는 상당히 많은 의무과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는데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젊은 시절에 해야만 하는 것들에 좀 집중하면 결국은 하고 싶은 것을 나중에 할 수 있다. 네, 그런 순서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런 순서를 좀 잡고 간다면 저는 이건 좀 괜찮은 삶이다라는 생각이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극단적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좋은데 40대에 퇴직한다 생각할 때 그 전까지 삶을 얼마나 빡빡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예, 그리고 여유란 거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40대까지 열심히 뭔 재주로 40대까지 열심히 벌어서 40대 은퇴를 합니까? 지금 사회에서. 연골이 달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m를 갔다가 10초 뛰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사실 그것보다는 저는 주변에 길도 좀 보면서 예, 산책도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다 해서 무슨 이렇게 마음 먹는다 그래가지고 40대 이후를 걱정 안 하고 준비 안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네. 준비할 건 하되 쓸 건 쓰고 또 여유를 가지고 좀 자기를 위해서 또 배려도 하고 쉬면서 가는 것이 저는 오래 가는 길이다. 건강하게 삶을 사는 길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고 또 부인 있고 뭐 자식 있고 그러면 그 40대까지 그 돌보지도 않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뭔가 이 살짝 허무함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제가 또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연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어족을 위해서 돈 안 쓰는 남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1개월째 만나고 있는 제 남친은 공기업 다니고 주식이며 코인이며 투자 열심히 합니다. 파이어족이 목표일 정도로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을 안 써도 너무 안 씁니다. 고급 레스토랑은 가본 적도 없고요. 늘 국밥집만 갑니다. 카페를 가도 늘 음료는 하나만 시켜요. 30분 정도 되는 거리는 무조건 걸어야 해서 제 종아리 알만 늘고 있어요. 기념일 그런 건 당연히 안 챙기고요. 제 생일 때는 생크림 케이크 하나 받았습니다. 투정도 부리고 화를 내봐도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선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런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요? 자, 이런 짠돌이 남친하고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글쎄 제 딸이라면 안 시킬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돈을 안 쓴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매여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돈에 매기 시작하면요 모든 걸 매이는 것에 아주 그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시간에 매이게 돼 있고요, 관계에 매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의 노예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야, 교무님은 어떠세요? 일단은 제 생각도 이제 목사님하고 비슷하긴 한데 사실 돈도 그 써볼 줄 아는 사람이 또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히 써야 할 때 써야 정말 나중에 파이어족이 됐을 때에도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어떤 모이는 기간에 쓸 자리에 제대로 못 쓴다면 결국 이 돈에 또 결국은 노예가 돼서 또 진정한 파이어족은 못 될 거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안 쓸 자리에 안 쓰는 거는 너무 좋은데 그래도 쓸 자리는 또 쓸 줄 알아야 그렇죠. 네, 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예,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런 말이죠. 연애할 때 연인한테 꼭 한번 체크해 볼 게 있다면 어떤 거를 체크해 보라고 추천하시겠어요? 연애할 때요? 네. 돈 쓰음에 관련해서 지금 이거 라디오 뭐 돈이 들으시는 됐든 분들이 뭘 체크해 보는 게 좋다. 저는 연애할 때 사시사철 날씨를 함께 경험해 봐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더울 때, 예.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 또는 선선할 때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 네. 이 사람의 성격 또 이 사람의 어떤 감정 태도 그리고 사람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뭐 참을성, 자신도 모르게 참을성 다 이런 드러나요. 것도 그래서 어떨 때는 한번 가장 추울 때 한번 같이 걸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감정 폭이 어떤가 이런 것들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좋은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정수 씨 지금- 무슨 경험담 같은 거 없을까요? 아니 저는 사실 이제 그 아까 우리가 파이어족 이야기하면서 돈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결혼 9년 차인데 이제 아내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뭐 스케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다른 스케줄이 들어온 게 돈이 더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자기야 나 지금 이거를 가면 어떨까? 돈 많이 주는 대로 그랬더니 저가 좀 혼났습니다. 네. 왜 그러냐? 돈에 매이지 말아라. 네. 먼저 된 약속에 먼저 지키는 게 그게 도리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아내한테 배웠던 일이 좀 있었습니다. 결혼 잘하셨네. 네. 가르침을 좀 받으셨네. 예, 가르침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연인을 만났는데 돈을 펑펑 쓰는 연인, 돈을 너무 안 쓰는 연인, 그럼 어떤 연인이 조금 나을까요? 저는 그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에보다도 좀 그 시쳇말로 가성비란 말 있잖아요. 가성비. 예. 그건 좀 지혜롭다 저는 생각해요. 저는 돈을 쓸 때 지혜로워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네. 어떤 사람은 멍청하게 비싼 돈을 먹고 네. 비싼 돈을 써도 먹고 네. 어떤 사람은 그 음식에 맞는 가격을 내서 먹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젊은이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것 적게 쓰는 게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을 쓸 때 이 돈에 맞게 내가 지금 잘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오마카세 10만 원짜리 먹어 좋은데 네. 정말 이게 1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오마카세인가를 보고 먹어야 되지. 나 오마카세 10만 원에 먹는 사람이야. 예, 나 예. 푹푹 쓰는 사람이야. 해가지고 여자들 데리고 연인들 데리고 애인 데리고 가서 먹고 자기 과시하는 거는 되게 바보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돈을 쓸 때 네. 소위 말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가성비를 다 보면서 지혜롭게 누리는 것이 오히려 좋은 지혜로운 돈 쓰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목사님 조금 화나신 것 같아요, 방금. 자, 이거 청취자 의견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힘들 때 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목사님 말처럼 사시사철 다 겪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네. 9827님은요. 저희 어머니도 절대 돈을 못 쓰십니다. 80이 다 돼가는데도 너무 독하게 안 쓰세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 자신을 위해서 좀 편하게 쓰시면 좋겠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어머니, 할머니들이 돈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손자들은 잘 써요. 손자, 손주들. 그러니까 맞아요. 손자, 손주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 많이 보내고 손주한테 돈을 쓰도록 그렇죠. 우선은 1차적으로는 예. 많이 이렇게 습관을 좀 들여주면 예. 이제부터 나도 좀 돈을 쓸 수 있구나 해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길이 좀 열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방법이네요. 네. 지금 시각 11시 46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한남로의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강남 쪽으로 한남 오거리 부근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1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혔고 사고 처리 안 되고 있어서 뒤쪽으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현재 남산 1호 터널 중간 지점부터 속도가 떨어지는데 한남 1고가차도 위에서는 거의 속도가 안 나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남산 3호 터널은 수월하니까 이쪽 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의 정체는 계속해서 풀리고 있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전히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나 여의도에서 동작대교 그리고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는 속도 회복이 안 됐고요. 강 건너편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 부근 이후로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그리고 청담대교 가까이 하면서 또 한번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든가. 자, 이제 개미와 배짱이 그리고 욜로와 파이어족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부모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또 애들이 또 손주 놔주고 그러면 또 그것도 도와준다고 또 맞아요. 고생해주고 그렇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또 아들 딸들은 또 뭐 마음속으로야 고맙겠지만 자기네들도 살기 힘드니까 요새 다 도와주시는데 뭐 당연히 도와주시겠지. 또 당연시하게 되는 또 세상이 됐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삶이 자체가 나이 먹어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그 상황을 보자면 부모님이 사실은 그 선택의 여지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자녀들에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표현을 명료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또 사셔야 되는데 또 자녀 일이다 보니까. 근데 손자 손녀가 눈에 밟히면 또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손자 손녀가 너무 사랑하면 이제 그런 고통을 감수하셔야 되고 네.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이제 아무리 귀엽더라도 자녀들이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좀 본인이 좀 선택에 따른 어떤 그 이후에 있는 결과를 이제 책임져야겠죠. 감수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환갑이 지났는데 제 아내는 아직도 저희가 누뚱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누뚱이가 있는데 이제 대학생이지만 누뚱이입니다. 근데 그 배려하고 이렇게 보면 아직도 그 아이에 이렇게 매여 있는 모습을 가끔 제가 봐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예. 뭐 결혼할 때 뭘 해줘야 되지 않냐 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약간 제 마음속에 약간 아니 자기의 삶은 자기가 지는 건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올라와요. 네. 그러면서 우리 삶은 언제 할 건데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우리 세대 또 우리 윗세대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할 만큼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자신들을 위해서 사시라. 그래도 결코 누구한테 욕먹지 않고 잘 살았다고 그렇죠. 박수 박수 받을 만하시죠. 하다. 그러니까 좀 이런 말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어머니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은 보다 좀 이기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근데 저희 세대는 아직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자식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대로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밑에 세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주변에 이제 열심히 혼자 이렇게 둘이서 같이 키우자라는 부류가 있고, 네. 그냥 부모님 옆에서 도와주시면 하는 게 사실 부모님도 좋아하신다. 이렇게 하는 또 이렇게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당장 힘든데. 네. 자, 여기서 청취자 의견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돈 모으면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이해 가능했는데 요즘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집 사기도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돈을 모으기보다 현생을 즐기는 방법을 택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측면이 네, 그 측면이 있죠. 맞습니다. 네. 사다리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올라가는 사다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희망이 적은 것 같습니다. 힘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65세입니다. 퇴직 후에 주변을 돌아보니 부모님들이나 노인들도 빈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한국이 좀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상당히 높죠. 높거든요. 네.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노인 문제나 또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노인 문제 특히 경제 문제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노인 주변의 가족들이 우선 1차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그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들의 가족과 살았지만 사실 사회에 기여하고 나라에 기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최소한의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 방법 외에는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측면에서 도와주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 다음 의견인데요. 요즘 구직도 어렵고 청년들 힘든데요. 과거에 비해서 요즘 청년들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 선기자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들 네네. 어떻게 맞아요. 보시는지요? 요즘 청년들 뭐 예전에는 뭐 해족이라는 말이 조선 지옥이다. 네네네. 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청년들이 상당히 힘든데 그 힘든 이유가 힘든 건 뭐 감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힘듦의 어떤 대가가 보장이 돼 있고 정말 옛날 어른들처럼 열심히 살고 아껴서 살면 뭔가 집도 장만하고 또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런 내가 삶의 어떤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이제 기꺼이 감수하고 희망이 보이니까 나아가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힘들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마저도 네? 사회가 그러고 꿈이 없기 때문에 내 가치는 무가치하다 이런 생각과 그러면 별도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인생이
지금 100세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100세면 지금 한 20대 30대 되잖아요. 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보통 9시예요. 100세 인생을 24시간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막 출근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벌써 출근도 안 했는데 인생은 벌써 안 된다.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좀 더 장기간으로 좀 보고 다시금 좀 희망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다 애쓰고 있다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고 네.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오늘 참 새로운 포맷으로 이제 해봤는데요. 네. 우리 네. 이정규 씨도 새로 네. 합세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목사님? 네, 훨씬 더 현실감 있고, 네, 많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력이 훨씬 더 실감 있게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예, 너무 좋네요. 교무님께서는. 네, 저도 오늘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고 제가 힐링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이고, 감사했고 그러네. 또 우리 정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균님 오늘 재밌었나요? 아, 저는 그냥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저 세상보다는 살만한 세상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목사님, 교무님, 이정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